여러분 안녕하세요. 좋은 주식TV입니다. 오늘은 어제 미국에서 나왔던 소비자 물가지수 급등으로 인한 그 시장의 눌림이 좀 나왔고요. 미국 시장이 생각했던 것보다는 그래도 덜 빠져서 어제 제가 방송을 만들어 드릴 때만 하더라도 그 급락이 이제 나오고 있던 타이밍이었는데 아침에는 그래도 많이 괜찮은 상태로 뭐 나스닥이 0.15% 정도 빠졌으니까 그나마 진짜 선방했다고 보고요. 그 이유는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가 사실 예상치보다 많이 나와서 좀 그랬지만 만약에 예상치에 부합하기만 했어도 상당히 올랐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은 그런 매수를 하는, 그러니까 피크 아웃 정점이 지났다고 판단하는 그런 매수세가 만만치 않다는 거를 지금 어제 오늘 보여준 거고요. 그렇다면은 뭐 진짜 비중을 확대할 만한 타이밍, 완전히 적기를 찾는다면 조금 더 늦춰진 느낌은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또 개인 투자자들이 완벽한 타이밍을, 진짜 엄청난 나이스 타이밍을 찾는 것은 그거는 또 너무 신의 영역에 가깝지 않나. 그렇다면은 이제 진짜 얼마 이 시장이 흔들리는 얼마간의 시간만 흘러가면은 이제 다시 또 반등할 가능성을 여전히 굉장히 큰 비중으로 남겨두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일단 그 어제 나왔던 그 충격파가 이어지고 있으니까 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은 조금 모면해야 됩니다. 이번 주 내일까지는 지금 미국의 선물 지수도 1% 이상 빠지고 있고요. 꽤 크게 빠지고 있어요. 지금 선물, 특히 다우 선물은요. 뭐 무지막지하게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내일 우리 시장은 일단은 조금 조심하자. 내일 금요일인데 마지막, 이제 이번 주의 마지막인데요. 마지막 날인데 일단은 좀 조심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어 미국에 지금 이제 새로운 영역의 걱정이 나오기 시작했잖아요. 자이언트 스텝을 이번 달 28일 날 0.75%를 그러니까 두 달 연속으로 어 하게 하겠다고 지금 얘기를 했는데, 시장에서는 이 자이언트 스텝을 넘어선 이른바 울트라 스텝을, 그러니까 1%포인트를 올릴 거라는, 한꺼번에 4단계를 그러니까 지금 경기 침체가 있더라도 이 물가부터 잡아야 한다고 어제 한국은행 총재도 얘기를 했고 미국의 연준도 그런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 거예요. 물가를 잡아야 됩니다. 물가. 지금 아주 어, 시장에서 가장 원하고 있는 것은 인플레이션 수치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고용률이니 뭐니 하는 거 다 지금 다 필요 없어요. 지금은 필요 없다기보다는 그런 것들 때문에도 크게 움직이긴 하니까 필요 없다고 볼 수는 없고, 8월 5일날 미국의 고용률, 실업률이 한 번 더 나오고요. 8월 어 8월 10 8월 여기 8월 달에는 없나요? 8월 없을 리가 없는데 매달 8월 10일 날 8월 10일 날 CPI를 발표를 합니다. 그러면은 지금으로부터, 아니 FOMC 회의로부터 2주가 채 남지 않은 기간이 지나면 다시 미국의 CPI가 또 발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다시 한번 시장의 전망치 이내에 들어와야 되는데, 이번 달에 워낙 크게 되었기 때문에 시장의 전망이 예상보다는 크게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러면은 어쩌면 8월 10일에 나올 그 소비자 물가 지수가 변곡점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하게 됩니다. 8월 10일. 그리고 한국은행의 이제 지금 만약에 자이언트 스텝이 나오면 한 단계, 울트라 스텝이 나오면 두 단계의
그 차이가 이제 금리 차이가 한국은행과 벌어지게 되는데, 그리고 나서 8월 25일 날 또 금융통화위원회가 또 있거든요. 2주 뒤에 그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이후에 2주 뒤에 또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한 번 더 빅스텝을 하게 되면, 미국이 자이언트 스텝을 하게 되면 한국은행이 한 단계 앞서게 되고, 울트라 스텝을 가져오게 되면은 같아지는 건데요. 이제 어쩔 수 없이 금리 차이가 날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미국은 9월 22일 날 이제 FOMC가 있어요. 그래서 한국은행과의 이제 차이는 어쩔 수 없이 벌어지게 될 것 같고요. 대신에 그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은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전망치 안에 들어오느냐. 8월 10일 날 있을 그 소비자 물가 지수 발표가 시장의 예상치 안에 들어오느냐가 첫 번째가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미국의 FOMC에서 올리는 금리의 폭이 0.75, 뭐 0.75 두 번을 한다 그랬다가 1.0%를 올리면 그 다음에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러니까 금리 인상도 1%를 올려버리면 그 다음에 0.75 그리고 0.5 이런 식으로 줄게 되면요, 이것도 시장에서는 피크아웃 신호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달 28일 날 울트라 스텝이 나오면 또 한 번 시장은 출렁거리게 될 거고요. 오늘 아까 뉴스 보니까 뭐 청년들 이제 빚내 가지고 뭐 집을 사고 대출이 어떻고 뭐 그런 얘기가 뉴스에 나오던데, 와, 지금 0.5%씩 우리 한국은행이 올리고, 지금 일선 은행에서 대출 금리를 이제 아마 여기다 이제 기준금리에다 마진을 붙여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시중의 금리가 연초 대비 연말로 따졌을 때 뭐 무지막지하게 올라가거든요. 지난번에 뭐 말씀드렸지만 그 대출 규모에 따라서는 그냥 이자로만 앉아서 수백에서 수천 단위까지도 낼 수 있는, 그래서 큰일 났다 이거 그게 그렇게 쌓여 있는 개인 대출 규모가 뭐 600 몇십 조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게 사회적인 문제가 될 거예요. 진짜 굉장히 큰 문제가 될 거라서 정부에서는 이 개인들 빚을 탕감해주는, 그 유예해주는 것에서 더 나아가서 아예 탕감해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 굉장히 큰 사회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금리 인상이 경기 침체로 이어지고 아마 상당 기간 유지될 가능성, 그런 침체기가 좀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서 주식시장에도 이제 악재가 될 텐데, 그러나 일단은 뭐 30% 이상 지금 빠져 있는 상태, 고점 대비해서 한 1년 만에 그렇게 한 40% 가까이까지 빠졌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일단 단기적으로 반등이 나오는 것을 먹어야죠. 일단 꿀이죠, 꿀. 근데 그 타이밍을 아직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아깝잖아요. 놓치면 지금 뭐 안 되잖아요. 놓칠 수는 없죠. 그러니까 그 타이밍을 보는 건데, 일단 이번에는 한국은행의 이 빅스텝 타이밍 이후에 반등한 것은 일단 어제는 좋았습니다만, 오늘 그러니까 어젯밤에 미국의 그 CPI가 완전 예상치를 크게 벗어나는 수치가 나오면서 지금 찬물을 끼얹는 상황이고, 오늘은 옵션 만기일이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더 크게 다가오지 않았을까 싶어요. 하지만 시장의 분위기는 나쁘진 않았습니다. 오늘 시장에 오히려 코스닥은 뭐 상승으로 마감을 했고요. 아주 뭐 나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 바로 이제 시장 분위기를 좀 먼저 보면요, 코스피는 433종목이 올랐고 418종목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0.27% 하락. 오른 종목이 더 많은데 시장이 하락했기 때문에 이거는 시총 상위주들의 흐름이 나빴다고 봐야 되고요. 실제로 코스피 100종목을 보니까 0.41%가 하락했죠. 그러니까 대형주의 움직임이 더 나빴다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코스닥은 815종목이 오르고 553종목이 빠져서 0.38%가 올랐고, 코스닥 150이 0.12 올랐으니까 대형주들 흐름이 상대적으로 좋지 않았다는 거. 오늘 환율이
0.4% 5원 넘게 오르면서 1312원까지 올라갔거든요. 그런데 외국인이 거의 4천억 원어치를 샀어요. 코스피에서. 기관이 5천억 원 넘게 팔았고, 코스닥은 개인만 사면서 지수가 원래는 좋지 않았어야 하지 않나 싶었지만 지수가 오늘 좋은 흐름이 나왔습니다. 국제유가가 0.48% 올랐고요. 자, 원인을 보겠습니다. 이유를. 코스피 어제 미국의 CPI 발표에 따른 해외 증시 약세 영향으로 하락 출발한 이후에 미국의 장단기 금리 역전이 확대됐고 달러 지수의 강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등락을 거듭하다가 옵션 만기 그리고 기관 매도세가 나오면서 하락 마감했다. 오늘은 그 옵션 만기로 인한 기관의 매도세가 나온 것을 외국인이 받은 그런 하루였습니다. 코스피는. 코스닥은 어제 나스닥 지수 하락 영향으로 하락 출발했지만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오락문화 디지털 콘텐츠 업종이 올라서 상승 마감했다는 분석이 나왔고요. 코스닥은 인플레이션 피크아웃 기대감의 강보합 마감. 이 피크아웃 얘기가 이제 계속 나올 겁니다. 그래서 어제 미국의 6월 CPI가 시장의 예상치를 크게 상회하는 결과가 나오면서 보합권으로 출발을 했는데 옵션 만기일에도 불구하고 7월에 인플레이션 피크아웃 기대감에 장중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강보합 마감했다. 그리고 외국인들의 순매도 기반의 사료 관련 테마주가 약세를 보였고 국내에서 첫 번째 켄타우로스 변이가 확인됐다는 소식에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다. 이 켄타우로스가 그 뭐죠? 그 하반신은 말, 상반신은 사람이었나요? 그 반인반수인 그 신화에 나오는 그리스 신화가에 나오는 그 이름을 땄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바이러스 중에 여태껏 코로나19 바이러스 중에 처음 보는 그런 변이고 굉장히 그 확산세가 클 수밖에 없는 거라고 그러죠. 그래서 지금 오늘 인천에선가 뭐 나왔다고 그러던데 앞으로 생각보다 빠른 속도로 그리고 강하게 변이 이게 확산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다면 코로나19 관련주들이 꽤 이제 상승세가 좀 지속될 가능성이 있지 않나. 뭐 진단키트 뿐만이 아니고요. 뭐 백신이나 뭐 치료제도 다시 또 부각될 가능성도 있고 그래서 괜찮을 것 같고요. 글쎄요, 이런 변이들의 지금 셀트리온의 치료제는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거의 효과가 없는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미크론 이후에는 좀 무용지물이 아닌가 싶은데 뭐 결국은 손을 다 털었나요? 어떤 상황이죠? 지금 미국에서는 지금 최근에 이 바이오주들이 좀 많이 약세를 보이고 있어가지고 일단 한국에서도 지금 바이오주들이 흐름이 한동안 잘 가다가 좀 약간 주춤하고 있는 상황에서 진단키트들이 좀 요즘에 잘 가고 있는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시총 상위주를 보면요. 일단은 삼성전자가 다시 또 조금 주춤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의 0.86%가 이제 빠졌고 오늘은 사실 오른 종목 중에 LG화학, 삼성 SDI, 그러니까 2차 전지 종목들이 괜찮았는데요. 지금 오늘 테슬라가 좀 좋은 흐름이 나왔고 2차 전지가 대체로 다 좋았습니다. 오늘 하루에. 그래서 지금 오늘 우리나라에서도 LG화학과 삼성 SDI가 일단 좋은 흐름 나왔고요. 삼성전자는 많이 빠졌지만 삼성전자 우선주는 또 1.7%대 상승이 나왔고요. 셀트리온은 0.53%, 뭐 이 정도면 그동안 상승 폭에 비해서 인정할 만한 정도 수치 조금 빠졌습니다. 코스닥은 빠진 종목들을 보면은 HLB와 CJ ENM이 3%대, 에코프로비엠이 2.5%, 셀트리온 헬스케어 2%대 하락이 나왔고 상승 종목은 시젠과 스튜디오 드래곤이 2%대 상승이 나왔습니다. 코스피 업종 보니까 의료정밀 업종이 1.6%대 제일 많이 올랐는데 덴티움이 5%대, 한컴 라이프케어와 DI가 2%대 올랐고요. 그 다음에 통신업종이 제일 안 좋았는데 SK텔레콤이 1%대, KT와 LGU 플러스도 0.5%, 0.4%대 하락이 나왔습니다.
코스닥은 출판 매체 복제가 1.8%대 제일 많이 올랐는데 넵튠이 6%대, SM 라이프 디자인이 5.56, 웨이버스가 5.37% 올랐고요. 음식료 담배 업종이 마이너스 1.46%가 빠졌는데 카나리아 바이오 이 저기 뭐죠 닭 그죠? 양계업계 그 사료 닭 사료 만드는 그런 회사인데 오늘 많이 빠졌습니다. 마이너스 6%대 하락. 한탑과 한일사료가 마이너스 5%대 하락. 그래서 사료 관련 주들이 오늘 많이 빠졌습니다. 코스피 의약품 상승 종목은 진원생명과학이 26%대 급등이 나왔고요. 이연제약이 거의 8%, SK바이오사이언스가 5.26% 상승이 나왔고요. 하락한 종목은 일동홀딩스가 마이너스 5.7%, 국제약품이 마이너스 4%대 하락이 나왔습니다. 코스닥 제약은 제놀루션이 13%대, 유바이오로직스, 휴마시스, 네이처셀이 10%대 올랐고요. 하락한 종목은 바이오니아가 마이너스 5%대, 지노맨 컴퍼니 마이너스 4%대, 보르노이 마이너스 3% 하락이 나왔습니다. 공매도 21억 원이 늘었고요. 코스피는 삼성전자, 코스닥은 LNF가 크게 늘었고, 포스코 ICT 등을 비롯해 5종목이 과열 종목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공매도 거래 대금 상위 종목은 코스피의 SK하이닉스, LG에너지솔루션, 삼성전자, 네이버, 카카오의 순으로 대금이 많았고요. 코스닥은 에코프로비엠, LNF, 한국 BNC, 에코프로, 셀트리온 헬스케어 순이었습니다. 거래 비중 상위 종목은 코스피의 코웨이, 맵스리얼티1, 쿠쿠홈시스, LG에너지솔루션, 두산퓨얼셀 순이었고요. 코스닥은 RFHIC, 코엔텍, ITM 반도체, 하림지주, 원익홀딩스 순이었습니다. 이제 오늘 이후에는 자이언트 스텝이 최고가 아닌 것으로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1%포인트, 이걸 울트라 스텝이라고 이제 별칭이 붙어 있는데요. 연준이 1.0%포인트의 기준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제기가 되면서 주식, 채권, 또 가상자산 같은 거의 모든 자산 시장이 다 긴장을 하고 있다. 긴장을 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 아마 좀 많이 빠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FOMC, 이번 달 FOMC에서 1%포인트를 올릴 가능성을 거의 절반, 50% 가까이 48.8%로 예상하고 있다는 소식까지 나왔습니다. 뭐 거의 이 정도면은 1%포인트 올린다고 봐야 될까요? 만약에 그러니까 아예 이런 전망이 나오면요, 시장은 좀 미리 빠지겠지만 아예 올려버리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그래야 피크아웃이 빨리 오거든요. 그럼 그때 이제 비중을 좀 늘리면 되는 거고. 자, 원자재가 상승, 고환율로 인한 경제성장 둔화가 내년 초쯤에 해소될 거라는 그런 전망이 나왔습니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오늘 발표한 국제 원자재 가격과 원화 환율의 변동 요인 및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원자재가와 환율 변동이 최종재 생산 비용에 반영되기까지는 5개월이 걸리고, 이로 인한 경제 성장률 둔화 영향은 10개월 이후에 사라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그래서 이제 내년 초쯤에는 이런 경제 성장 둔화가 해소되지 않을까 하고 예상이 된다는 거예요. 선반영이 된다는 것을 감안하면 올해 말쯤부터 주가가 돌아서지 않을까 하고 나왔던 어제 그 여러 가지 전망치들, 한국은행 총재의 얘기들, 또 그런 것들을 종합해서 했던 어제 제가 했던 방송의 내용들, 이런 것들이 한 곳을 다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보다도 약간 더 선제적으로 좀 사자는 생각인데, 원래 당초에는 7, 8월 생각했다가 그게 한 9월 이상으로 한 9월 정도, 9월에서 10월 정도 생각이 이제 우리가 그 본격적으로 좀 매수해도 될 만한 지점을 한 9월에서 10월쯤 생각을 했거든요. 그 정도가 적절한 것 같아요. 지금 시장에서는 한 11월 정도 예상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리고 실제로 경제가 돌아서는 것, 저점을 찍고 돌아서는 것을 11월 내년 초 정도를 생각하는데, 그렇다면 주가는 올해 말
내년에 대한 기대치 등등으로 올해 한 12월 정도에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위메이드의 미르 M이 상위권 순위 굳히기를 하고 있다 이러면서 오늘 그 구글 매출에서 4위까지 올랐다가 8위까지 떨어진 뒤에 지금 다시 6위로 오늘 기준으로 6위를 이제 기록하면서 약간 올라갔대요. 두 단계. 그래서 위메이드의 주주들에게는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 꾸준하게 이어진다는 뜻이니까 이 매출이 좋은 소식이 나온 거고요. 그리고 이제 에코프로비엠이 사실은 오늘 너무 아쉬웠죠. 뭐 아쉽다기보다 아까워요. 굉장히 타이밍이. 그러니까 미국의 CPI가 그렇게 안 나왔거나 아니면 적어도 하루 정도만이라도 오늘 나오기라도 했으면 오늘 정도에는 에코프로비엠이 좀 급등이 나오지 않았을까 싶고 많은 분들께 어떤 도움이 되는 타이밍을 선물처럼 갖다 줬을 텐데 그렇게 엄청난 실적을 발표하고도 오늘 빠졌다. 야, 이거는 진짜 그 진짜 분노 배팅? 뭐 그렇게 부를까요? 이 정도면 진짜 악으로 깡으로 매수해도 괜찮은 그런 상황이 아닌가. 뭐 이 정도 실적이 눈앞에 와 있는데 주가가 눌리면 계속 빠질까요? 그냥 잘 갈 거라고 계속 믿고 확률이 높아지는 거니까 주가 수준도 실적에 맞춰서 티를 맞추겠지. 그러면 주가가 빠질 때 매수하는 게 맞겠지. 이런 생각이 뭐 드는 그런 하루였다고 보고요. 일단 양극재 시장의 수요 전망치 이게 이제 그 관련 기관에서 이제 발표를 한 거를 보면요. 무지막지하게 올라갑니다. 지금 2022년인데 불과 2년쯤 뒤에는 한 2배쯤으로 올라가고요. 그리고 4년쯤 뒤에는 3배쯤으로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한 7년쯤 뒤에는 지금으로부터 5배 정도로 올라갑니다. 5배, 500% 성장. 양극재 시장의 수요가요. 그러면 양극재 시장의 수요를 에코프로비엠이 어느 정도 지금 차지하고 있냐? 국내에서는 1위잖아요. 세계에서는 어떻습니까? 세계 시장에서는 이렇습니다. 지금 하이니켈 양극재 실적을 보면은 2017년에 압도적으로 스미모토 메탈 마이닝이라고 하는 스미토모군요. 스미토모 메탈 마이닝, 스미토모 금속 광산이 63% 가까운 시장 점유율을 보였습니다만 에코프로비엠이 21%, 한 3분의 1 정도였죠. 스미토모 광산에. 그런데 2020년에는 스미토모가 48%대로 뚝 떨어지고 에코프로가 27%대로 상승을 하고 지금 지속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죠. 그래서 에코프로비엠의 생산 능력치는 계속 늘고 있는데 이게 2021년, 2022년에는 30% 아마 넘을 거고요. 이제 세계 시장에서 차지하는 점유율이 점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보여드렸던 그런 그래픽에서 2027, 2028 이 정도 가면요. 세계 1위 할 수도 있어요. 지금 생산 규모로 봤을 때.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 양극재 시장 수요를 상당한 비중을 에코프로비엠이 이제 에코프로 그룹이 차지하게 되는 그런 상황. 그렇다면 에코프로 이 BM 같은 종목은 좀 장기적으로 투자를 해도 괜찮은데 문제는 이제 뭐 우리 올해도 그렇고 작년에도 그렇고 꾸준히 상승만 하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막 떨어지죠. 폭락할 때 10% 넘게 빠지고 이러잖아요. 못 견디게 만들죠. 그래서 그런 걸 감안하면 에코프로비엠 같은 종목은 그냥 꾸준히 매수를 해서 비중을 꾸준히 늘리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 하지만 오르거나 내리거나 계속 사겠다 이런 자세가 아니고요. 좀 빠질 때는 빼야죠. 그리고 좀 올라갈 때 이게 왜냐면 빠질 때 오늘 빠졌다 내일 오르고 이러는 게 아니라 뭐 하락세 잘못 걸리면은
한 마이너스 한 20%씩 확 빠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모면하고 이제 뭐 그러자는 거. 제가 좀 그러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 일단 매수할 때는 저점에서 반등 나올 때 매수하고 뭐 계속 몇 번 사고 팔고 사고 팔고로 반복하면서 수익도 굉장히 크게 지금 여러 차례 챙기고 나서도 계속 수익권에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이고, 요즘에 또 이제 좀 빠지고 있는데, 그러나 뭐 비중을 좀 적절한 시기에 비중을 좀 다시 또 늘려서 상승할 때 크게 수익을 거두는 그런 전략이 좋을 것 같고, 이제 문제는 매도 타이밍을 잡는 건데 그거는 또 그때 가서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은 셀트리온 수급을 좀 보면 외국인이 오늘 5일 연속 샀지만 약간 이제 매수량이 많이 줄었죠. 그리고 기관이 15,000주를 팔았는데 금투와 사모펀드가 좀 정리를 좀 하는 모습이 나왔고, 19만원 찍더니 오늘 이제 18만 9천원, 1,000원이 빠졌으니까 크게 의미 있는 수치는 아니다. 나쁘지 않아요. 괜찮습니다. 헬스케어 기관이 무려 21만 5천 주나 팔았고요. 연기금이 10만 주 넘게, 그리고 금융투자가 10만 주 가까이 팔았습니다. 약간 이제 좀 수급이 바뀐 그런 상황이고요. 제약은 개인 매수, 외국인도 살짝 매수, 기관이 팔았는데 금투가 매도의 이제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어제 600원 올랐는데 오늘 600원 빠졌으니까 뭐 크게 이렇게 의미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자, 위메이드는 외국인이 이제 7일간의 매수세를 끝내고 매도로 전환을 했고요. 기관은 이틀 연속 매수. 기관 매수의 대부분이 투신에서 나왔습니다. 투신은 개인들 펀드 자금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급이 아주 크게 좋게 개선된 건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에코프로비엠은 반대로 개인이 한 8만 주를 샀고 외국인 기관이 팔았어요. 특히 기관이 20만 주 넘게 덜었는데요. 기관 20만 주 넘게 던 것에 대부분 투신이 15만 6천 주 15만 5,600주 정도를 매도. 그러니까 개인들의 펀드 자금이 빠져나가면서 개인들이 직접 투자를 하게 된 그런 어떤 흐름이라고 보시면 되고, 오히려 금투와 연기금 또 뭐 보험 이런 쪽에서는 매수가 또 들어왔어요. 그래서 에코프로비엠 수급이 오늘 완전히 뭐 깨진 건 아닌데, 문제는 이제 외국인이 팔았기 때문인데요. 외국인이 7만 6천 주를 판 것은 7월 들어서는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강원랜드는 기관이 역시 14만 주를 덜었는데 그 중에 대부분이 역시 투신이기 때문에 역시 아주 크게 뭐 무너진 것은 아니고, 오히려 외국인이 매수로 전환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좀 기대할 만한 구간이 아닌가, 반등을 기대할 만한 구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시간에는 흐름이 좋지 않았어요. 셀트리온이 마이너스 0.53%, 1,000원이 빠진 18만 8천원. 헬스케어 마이너스 0.56%, 400원이 빠진 7만 900원. 제약 마이너스 1.02%, 800원이 빠진 7만 7,400원. 위메이드 마이너스 0.49%, 300원이 빠진 61,400원. 에코프로비엠 마이너스 1.28%, 1,500원이 빠진 11만 5,500원. 강원랜드 마이너스 0.21%, 50원이 빠진 24,000원에 시간의 거래 마감했습니다. 자, 셀트리온은 이제 241선 가까이 가니까 이제 음봉 나오고 이제 약해지죠. 그래서 흐름이 241선에서는 한번 이제 부딪혀서 좀 내려올 가능성이 높고요. 다만 오늘 보시면 이제 아래 꼬리 달고 고작 1,000원 빠지는 정도로 이제 마무리를 했는데, 상승 추세가 막 흔들릴 정도의 하락세가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뭐 나쁘진 않고요. 241선을 뚫기는 또 좀 에너지가 최근에 급격히 약화되는 모습이 나와서 어렵지 않을까 싶고, 아직도 RSI 상으로는 과매수 구간에 올라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조금 이 과매수 구간을 벗어날 어떤 시간적인 시간이 좀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주의하면 좋겠고요. 헬스케어는 셀트리온보다 더 약해요. 지금
뭐 그렇지만 아래 꼬리 달고 11선 부분까지 이제 다 올라와서 그렇게 흐름이 많이 깨진 부분은 아닌데 살짝 이제 돌아서려는 그런 상승 추세가 좀 꺾이면서 돌아서려는 그런 흐름이 나올 것 같아요. 차트 모양으로 보면 그게 조금 우려스러운 자리고 지금 헬스케어는 RSI의 과매도 구간을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그래서 다시 상승을 좀 해도 괜찮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만 조금 이제 MACD도 이제 기준선 아래로 빠진 데드크로스가 나올 것 같고 당분간 조금 약세로 전환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제약은 뭐 셋 중에 제일 약한 것도 있지만요. 지금은 일단 상승 추세도 그렇게 이어가지도 못하고 이게 상승한 것도 아닌 그런 애매한 모양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셀트리온 삼형제 상승을 주도했던 건 셀트리온이고 또 헬스케어가 좀 쫓아갔지만 제약은 전혀 쫓아가지 못했다. 그리고 지금 RSI 자리 보면은 상당히 두 종목에 비해서 많이 약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오늘 아래 꼬리 달고 21선 지지가 나왔지만 21선 지지를 계속 확인하면서 투자 여부를 결정해라. 지금 21선 깨지면 지난번 저점 7만 1,000원대 뭐 부근까지도 빠질 수 있다는 거 명심해야 됩니다. 자, 다음 이제 위메이드 보시면은 아직도 481선 아래쪽에 머물고 있고요. 어제 오늘 좀 오른 것 같이 보이지만 481선 깨지 못했고요. 깨고 올라가지 못했잖아요. 다시 481선에서 밀릴 수도 있고 이걸 깨도 위쪽에 61선이 자리하고 있어서 아주 크게 급등하기는 어려운 자리예요. 제 생각에는 이거를 이제 반등하는 타이밍이요. 61선이 좀 밀고 아래로 더 내려와서 481선 부근까지 만난 다음에 이거를 한 번에 뚫고 올라가는, 그래서 에너지가 좀 응축된 그런 상황에서의 그 반등 기대가 이제 좀 나올 것 같고요. 그때쯤은 지금으로부터 따지면은 뭐 일주일 이상 뒤가 될 것 같아요. 시간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에코프로비엠은 오늘 장대 음봉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어제 굉장히 많이 나온, 이제 그러니까 크게 나온 양봉의 크기에 절반 이상 지지가 딱 나와줬고, 고맙게도 11선 이상으로 회복을 해줬고, 뭐 흐름은 상승 추세가 깨지거나 그런 건 아니고 쌍바닥 만들고 어제 장대 양봉에 이어서 오늘도 시초가 자체가 좀 상승 출발을 한 다음에 빠졌기 때문에 장대 음봉이 나왔는데 어떻게 해석을 하면 좋을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일단 급등 나온 다음에 그 급등했던 폭의 절반을 지지받으면 다시 한번 재차 상승하려는 그런 시도를 하거든요. 통상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지금 오늘도 보시면은 아래쪽에 더 아래 꼬리를 달고 11선, 5일선 위쪽에 위치했거든요. 그러면 다시 21선 깨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 그게 내일이 될 수도 있고 뭐 다음 주 초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일단은 MACD도 이제 기준선 위로 돌파하는 그런 골든 크로스가 나오기 직전, 아마 내일쯤 나오지 않을까 싶고요. 그렇다면 에코프로비엠은 일단 오늘, 그러니까 내일 정도에는 다시 그 61선 가까이 딱 붙일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뭐 아직 뭐 괜찮아요. 지금 상승 추세가 조금 최근에 좀 꺾였지만 아래쪽에 굳건하게 241선, 121선 있는 자리에서 지지가 나오고 있고요. 이게 어제 나왔던 그 실적 이런 것들이 이제 오늘 옵션 만기이니까 좀 흔들렸다면 좀 바뀔 거예요. 흐름이. 그런 실적을 발표해 놓고 계속 눌린다는 건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개인들만 매수가 나오는 오늘 같은 시장에서는 굳이 올려줄 필요가 없고, 개인들이 이렇게 실망 매물이 또 다시 나올 때 그때 반등이 나오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강원랜드는 워낙 강하게 급락이 나왔기 때문에
일단은 급락 나온 이후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지금 바로 V자로 반등하지 않고요. 올리지도 않고 내리지도 않는 횡보가 좀 나오다가 5일선이 바짝 이제 바닥으로 내려왔잖아요. 이걸 타고 일단 올라간 다음에 11선도 타고 올라간 다음에 481선 부근까지 붙이면 아까 이 위메이드 지금 횡보하듯이 그렇게 시간을 좀 보내면서 481선을 돌파할 타이밍을 본 뒤에 다시 한번 재차. 근데 이제 그렇게 상승을 할 때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하반기로 갈수록 계속 더 좋아질 거예요. 그 배당 기대감도 이제 그게 가을 뭐 보통 좀 찬바람 불 때 배당주 투자하자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 찬바람 불기 전에 이미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특별히 코로나 이번에 이슈가 코로나 환자가 좀 확진자 증가 급증 추세가 좀 지나가면 반등이 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좀 걸리겠죠? 지금 코로나 환자 증가 그 추이를 보면은 시간이 좀 걸릴 거라고 봅니다. 자, 아까 이제 미국 선물 시장 뭐 말씀드렸지만 지금 보시면 굉장히 크게 빠지고 있어요. 다우가 마이너스 470포인트, 나스닥이 103포인트인데 이거를 지금 현재 이제 기준으로 보면 조금 다른 수치가 나오겠죠. 어우, 다우존스 미니는 마이너스 618, 나스닥 선물은 마이너스 200, 크게 빠지고 있고요. 지금 아마도 현물도 좀 많이 빠질 텐데 나스닥은 마이너스 1.5% 정도 지금 하락이 나오고 있고요. 마이너스 1.43, 이 정도 45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43, 마이너스 1.45 이 정도 왔다 갔다 하고 있고, 아무래도 오늘 또 미국 시장의 흐름이 지금 마이너스 1.41, 약간 이제 다시 그 낙폭이 큰 상태에서 빠지기 시작해서 좀 줄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다시 마이너스 1.45. 그러니까 지금 나스닥이 뭐 요동치면서 좀 빠질 가능성이 높고 내일 우리 시장도 조금 약간 무너질 가능성이 있어요. 이게 좀 냉정히 보면은 FOMC가 2주 뒤에 지금 1%포인트를 금리를 한꺼번에 올리는 울트라 스테이블, 야, 그러면 진짜 시장 한번 크게 무너질 수 있습니다. 되게 7월 말까지는 보수적으로 조심해서 좀 있는 물량도 좀 줄여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나스닥 지금 개장을 한 상태에서 마이너스 1.49, 마이너스 1.54, 와, 막 낙폭이 커지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1.54%까지 빠졌고요. 선물도 엄청 빠지고 있고요. 지금 현물도 빠지고 있어서 일단 내일 우리 시장 좀 많이 빠질 거라는 것을 각오하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오늘 뭐 이 제가 만들어 드린 영상 이런 것도 뭐 좀 보셔야 되겠지만 미국 시장 흐름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내일은 뭐 좀 덜 빠지기를 기대하는 정도. 그러니까 지금 뭐 안 빠지거나 상승을 기대하는 거는 미국 시장 흐름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근데 지금 분위기 보면 마이너스 1.6%까지 지금 밀렸는데요. 조금 그러니까 낙폭을 줄이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미국 시장이 크게 빠지게 되면 한국 시장도 내일은 좀 많이 빠질 가능성이 높다, 이런 정도로 정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요즘에 투자하기 정말 어렵습니다. 이럴수록 이제 좀 정신 바짝 차리고 마인드 컨트롤 잘 하시면서 잘 견디면 좋겠고요. 분명히 좋은 타이밍이 오거든요. 분명히 좋은 타이밍이 뭐 오는 건 당연한 건데 조만간 올 겁니다. 그래서 일단 이번 달 지날 때까지만 좀 보수적으로 가고, 뭐 비중 늘려놨던 것들 조금씩 줄여 놓자고요. 시장이 요동칠 게 뭐 눈에 확연히 보이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만 좀 줄일 때 줄이고,
저점에 내려왔을 때 매수할 때 또 매수하고 이러면서 또 견디다 보면 좋은 날이 올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